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바 챔피언으로 있는 양수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눌 주제는 약간은 이제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전 타임은 정말 피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앞에 발표하신 디렉터분한테 좀 끝발이 밀리는 에이스다 보니까 제일 앞타임을 맡게 됐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와 with GraalVM입니다. 우선 잠깐만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라클에서 이제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도 있고, 에이스 디렉터도 있고,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오라클이 그동안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클라우드나 이런 쪽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티어도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써보시고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솔직히 이제 오픈 소스나 아니면 스타트업 쪽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그런 건 한 5년 정도밖에는 안 했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한 10몇 년 동안을 거의 엔터프라이즈 쪽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운영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와스가 이제 커머셜한 그런 와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엔터프라이즈 쪽에 거의 대다수의 고객들은 제가 일을 했던 환경들과 거의 유사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그냥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서비스 위주로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로 이제 넘기는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에 그런 쓰던 인프라라든지 이런 환경 내에서 오라클이나 오라클 쪽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클라우드보다는 조금 그래도 부하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쪽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그래도 최근에 개발이 된 클라우드다 보니까 저는 기능들 중에는 이런 것들은 꽤 괜찮은 것 갖다 구현을 했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서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바 개발자들 제일 많은 쪽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SI나 이런 쪽 개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부분들, 이제 디벨로퍼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랑 그다음에 일반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제일 부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여대에서 강의한 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진행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VR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면식 쪽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니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 최적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수학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움이 좀 되셨길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진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문제점들에 대한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자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저는 많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오픈 JDK라든지 그다음에 자바 라이센스 이슈 불거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됐죠. 보통 자바나 이런 것들 릴리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에서 대략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이제 버전업이 되어 왔었는데 요즘은 그 버전이 뭐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1년이면 거의 자바 버전이 2개가 올라갈 정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 JDK 베이스로 계속 지금 버전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전 오라클에서 JVM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는 썼으면 됐었었는데 지금은 용도라든지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선택해 볼 수 있는 VM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혹시 JVM 뭘로 쓸까 고민해 보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죠? 거의. 예.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바 생태계는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목적과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JVM도 이제 선택의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드를 빼고 이제 개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약간은 올드 패션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 혹시 뭐 클라우드 쪽 개발 전혀 안 하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클라우드 쪽 개발이 아니다. 전혀.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직간접적으로는 클라우드랑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온프라미스 그냥 머신에다가 하고 계신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아예 이제 시작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졌죠. 예전에 제가 그냥 초보 개발자로 있을 때는 거의 프로그램 랭귀지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별다른 고민 안 해도 됐었어요. 예. 자바랑 그다음에 이제 C# 계열. 그래가지고서는 두 계열이 랭귀지를 가지고선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던 시절이 있을 정도였어요. 고민거리가 별로 없었죠. 둘 중에 하나 중에 자기의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 환경을 보면은 클라우드 내부에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웹 서비스를 C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능 때문에. 네. 그리고 고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은 스칼라로 만들죠.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거를 갖다가 돌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 자바로 만드시죠. 그리고 지금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하는 일들은 거의 대다수가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트레이닝 셋이나 이런 거 만든 것들 바로 서비스 붙이느라고 파이썬으로 장고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개발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언급 드린 것들만 해도 랭귀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뭐 루아라든지 노드라든지 자바스크립트도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게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랭귀지들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하다못해 단일 서비스 뭐 우리 카톡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크긴 하지만은 카톡 같은 경우에도 루비도 쓰고 자바도 쓰고 스칼라도 쓰고 뭐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단일한 서비스 내에서 내가 다른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를 이용한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언어들도 뭐 지금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랭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언어들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단일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모듈별로 구현된 언어들이 달라지는 이제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자바 쪽이나 이런 쪽으로 된 이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그쪽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다고도 말하기 되게 힘들어졌죠. 파이썬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노드로 백핸드를 만드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핸드도 그러면 단일 언어로 만들려고 해서 노드 쪽으로 백핸드 만드는 케이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만드는 그런 단일 서비스 중에 일부 모듈은 자바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내에 있는 다른 그런 모듈이라든지 기개발된 것들이 다른 언어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버리스가 되겠죠. 그 전에는 저희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온프라미스에서 돌 때는 그 서버를 처음에 이제 구매할 때 구매 비용들만 지불을 하면 됐었죠.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돈 한 방 빵 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어떻습니까? 예, 다 돈입니다, 그냥. 예, 데몬이 떠서 있는 그 동안은 다 이제 과금되는 이제 모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 서버 데몬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것들이 계속 그런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냐 하면 또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뜯어내는 것들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만 이제 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리퀘스트가 없는 시간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뭐 운영이나 이런 쪽 측면에서 인스턴스도 전부 내리고 또 좀 모니터링 하다가 늘어난다 싶으면 또 다시 올리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요즘 추세에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되게 각광받는 게 이제 서버리스인데, 이 서버리스에 이제 가장 이런 근간을 제공을 했던 것들은 이제 더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쪽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자바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과연 최선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자바가 과연 최선일까요? 자, 왜 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제가 금융권 회사에서 서버 인스턴스를 띄우는데 보통 20분이 걸렸거든요. 인스턴스 하나 띄우는데, 예. 웹로직 이제 와스가 이제 구동이 되는데 그 대략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버리스나 이런 거 환경에서 적합할까요? 예. 리퀘스트 한번 보냈는데 회신 받는데 얘가 인스턴스 뜨는 데만 20분 걸리면 그걸 서버리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그런 서비스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서비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모놀리식한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서버리스를 갖다가 자바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자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대세는 내가 개발하는 걸 내가 다 개발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자는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자, 잘 개발된 게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내 서비스에 이용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죠. 그만큼 API라든지 그다음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 있고 다양화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자, 로컬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내가 서비스를 하고 그러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 이제 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나는 자바 개발자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이썬이라고 아시는 분? 자이썬 모르시는 건가요? JVM에서 돌아가는 이제 자이썬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VM에서 돌릴 수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 적합한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쫙 잘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그럼 나는 내 모듈만 메인터넌스하고 쓰고 같은 부서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로직 같은 VM 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웹 리퀘스트 보내서 받아가지고 해결하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서비스 다 하나의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 얘 서비스에서 뭐 그런 스케줄 관련된 서비스 하는 것 때문에 얘가 웹 리퀘스트 보내서 얘가 리퀘스트 처리해가지고 받아서 이걸 갖다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냥 모놀리틱하게 내부에 있는 서비스니까 여기 있는 바이너리나 이런 것들 모듈 콜을 해가지고서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빠를까요? 후자가 빠르겠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자,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콜을 해서 받고 그러는 것들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 발생하는 이슈가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이제 소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클라우드에 올라간 여러분의 어떠한 서비스인지 간에 구동을 하고 CPU를 쓰는 순간 다 돈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군데 서비스에 몰려있는 상태이면, 자, 이렇게 레스트 콜 해가지고서 받아서 온 것들 처리하는 비용하고 안에 있는 모듈 불러다가 인테그레이션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랑 비용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게 더 쌀까요? 어느 게 더 CPU를 조금 쓰고 어느 게 더 네트워크를 조금 쓸까요? 네? 그죠? 네, 클라우드를 쓰면서 계속 발생되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이 고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개발을 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슈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앞서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솔루션을 까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어떤 건가요? 자, 우선은 여기 한 10년 차 이상 개발하고 계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자기 10년 차 이상이다. 네, 한 분, 두 분, 네. 저기 여기 계신 분. 여기 지금 그 10년 차 이상 엔지니어 분이 두 분밖에 없으세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좀 여쭤봤냐면은, 저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엔지니어 분들은 답을 정해놓고서는 이제 맞추세요. 방법을. 네.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지향점들이 다들 있으세요. 근데 그걸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논거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제 그 먼저 답변을 하신 분은 그런 비용을 치르더라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는 그냥 구성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지금 제시하려는 솔루션을 알기 전까지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인디펜던스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서비스들도 뭐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대신 이제 거에 따른 이제 오버헤드를 갖다 감내하면 이 방법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른 또 이걸 좀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한번 또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제시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약간만 이제 그 백그라운드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딱 보면 이제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그죠? 뭐 성배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얘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송로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버섯인데 아직 그렇게 이제 뭐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듯이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 그런 버섯이 아니라 자연에서 채취를 하는 버섯인데, 이게 품종에 따라서는 요거 하나에 막 억대가 넘는답니다. 굉장히 비싼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 뭐 음식이 거의 뭐 맛이 마법을 부린다는 그런 이제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얘만 들어가면 맛있는 뭐 그런 예, 우리 저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보시면 이제 실버 블릿이라고 그러죠. 은탄환 같은. 예. 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앞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그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그 방법으로 하나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GraalVM이라는 것들입니다.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GraalVM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부분들이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JVM 익스텐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바, 루비, 파이썬, 그 다음에 뭐 스칼라, 코틀린, 얘네들은 뭐 어차피 자바 그 기존 이제 VM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당연히 지원하고, 그다음에 루비, 파이썬, R,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갖다가 전부 구동 가능한 그런 폴리글랏 프로그래밍 환경을 전부 지원하는 그런 V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또 굉장히 그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LLVM이라고 그 아이폰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32비트에서 64비트로 전환을 시키고 그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컴파일러라든지 엑스코드 상에서 그냥 전환이 굉장히 쉽게 됐었어요. 근데 저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32비트에서 64비트로 넘어가는데 그 뒤로부터 1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던 가장 근간이었던 것들은 LLVM 기술들이었는데, 이 지금 GraalVM에도 이제 LLVM 지원하는 랭귀지들을 갖다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나 C++, 그다음에 러스트 같은 그런 LLVM을 지원하는 언어들도 이 VM상에서 구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얘를 쓰는 이유 중에 한 10가지 정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뭐 대략 한 이 정도만 뽑아가지고서는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고래는 워낙 유명한 고래니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듈화 되어 있는 그런 자바 모듈들 같은 경우 이제 가속화를 이제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것들로 굉장히 이제 GraalVM은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이제 환경으로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동될 때도 굉장히 좋은 피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좀 딱딱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그 컴파일러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 컴파일러는 지금 크게는 지금 방법으로는 이제 AOT 방법과 이제 그 JIT라고 해서 JIT 컴파일러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자바랑 C법을 관련된 그런 논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실제 그 POC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었어요. C++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보다 자바가 굉장히 스루풋이 더 좋게 나오고 잘 나왔던 뭐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에 대한 것들이죠. 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컴파일러의 매직이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컴파일러들은 지금 이제 자바 VM상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컴파일러들이 한 두 가지 타입들이 이제 컴파일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머신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소스 코드에서 이제 네이티브 익스큐션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들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최적화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JIT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얘가 CPU 코어가 5개야, 10개야, 뭐 50개야. 이런 것들에 따라 아주 그때마다 이 바이트 코드를 갖다가 인터프리팅해서 익스큐션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 최적화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컴파일이라는 개념을 우선 좀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컴파일이라는 게 이제 자바 환경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java라는 파일을 갖다가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컴파일이라는 과정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JVM 내에서 이 바이트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컴파일, 이 두 가지로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런타임 시에 이 JIT 컴파일러가 이제 해당 프로파일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컴파일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네이티브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VM에서 이제 GC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얘는 목표가 컴파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최적화하는 것들이 가장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이제 발전을 했던 기술이었고, 그래서 인터프리테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프로파일링 된 정보들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컴파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하게 이제 옵티마이션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JIT 컴파일러 일반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다른 점들은 이 프로파일링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한다는 점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 성능에 최적화한 그런 실행 파일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모여져 가지고 이 핫스팟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루어왔던 거죠. 여지껏의 이제 발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능들을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바꿔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성능 향상의 주체가 거의 이제 이런 JIT 컴파일러하고 옵티마이제이션에 이제 포커싱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였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즘 대세는 AMD죠. 네, 자, 이 환경에서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어느 쪽이 빨라 보이십니까? AMD요. 와, 역시 대세를 따라가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선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거. 자, 죄송하게도 자바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바 바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인텔이 지금 자바원이라든지 오라클 오픈월드를 가게 되면 인텔이 아예 인텔에서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세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포커싱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성능 향상들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커미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이 이렇게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드 때문이었어요. 하드 자체가 원래 이제 많은 노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포커싱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최적화 관련된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따지면 AMD CPU보다는 그 인텔 CPU에서 지금 자바는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핫스팟은 지금 이제 짓 컴파일러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C1하고 C2 컴파일러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혹시 학생분들 계시면은 그 좀 큰 회사들 그 자바 하시는 쪽은 다 이제 그 면접 문제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짧게만 정리를 좀 드리면은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최적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부분들이고 성능상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C2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굉장히 이제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성능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그 핫스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티어를 나눠가지고서 이제 프로파일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JVM 내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 거쳐가지고서는 셧다운에 이르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컴파일하는 부분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후딱후딱 넘어가고서는 이 부분 이제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한 번만 해가지고선 그냥 최적화 해버리는 과정 AO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환경이라든지 프로파일 정보에 따라 그때그때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브랄 VM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핫스팟 VM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시작은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그냥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핵심은 이제 세 가지 모듈인데 그랄이라고 해서 이제 JVM 그 인터페이스 이제 컴파일러 인터페이스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글랏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JVM 없이 그 러너블한 익스큐티브를 만드는 그런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큰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지금 현재 돼 있는 오픈 JDK는 이런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랄 VM은 우선 C2를 대체하는 그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컴파일러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런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나 이런 데들이 지금 이런 거 가져다 쓰는 거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그 그랄 VM 쓰면서 성능을 20% 정도를 향상을 시켰어요. 20%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1% 퍼포먼스 올리는 것도 그 트위터 서비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만 줄여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20%를 줄였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라이센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커뮤니티 에디션도 존재를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존재를 해요. 이건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성능은 기본적으로 얘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풋프린트도 2배 이상 되고. 스칼라 이제 2.12.6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이제 구동을 했던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에디션 쓴 것들이 10% 이상 좋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도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이제 9, 10, 11 버전에서는 이제 그 익스페리먼털 VM 옵션으로 해가지고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코드들 갖다가 이제 컴파일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풋프린트를 갖다 이제 컴파일 로그를 해봤던 것들이고 성능 차이 났던 것들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 트위터에서 이제 글을 썼던 부분들인데 잠시만요.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래가지고 프린트 났던 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일반적인 이제 컴파일러 했을 때의 이제 그런 그 성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raalVM 썼던 것들에 대한 것들로 지금 측정을 한 것들이에요.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셔도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 안배를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설명을 너무 길게 했어요. 지금 이제 얘는 이제 베이스는 이제 그 오픈 JDK 이제 8 버전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GraalVM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례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자바원에서도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은 지금 자바 쪽 이제 스펙들 릴리즈하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JVM 컴파일러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클래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컴파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있고 우선 또 성능적인 이슈들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GraalVM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JVM이 로딩이 되고 익스큐션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스타트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흰 메모리나 이런 것들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이제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로딩에서 익스큐션 코드로 만들고 그랬던 것들 최종 결과물만 로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그랄이 그 자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제 바꾸고 그렇게 컴파일러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Substrate VM이라는 것들인데 요거에서 물론 이제 다 지원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일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서 바로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제 빠른 구동이 이제 개런티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용 이제 전용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 아예 이제 대놓고 지원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리플렉션이나 이런 것들인데 리플렉션을 관련된 거를 갖다가 아예 정의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선 또 리플렉션도 해결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러플이라는 오픈소스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갖다가 JVM 상에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것들은 제가 그냥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근데 저 이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 루비라든지 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 런타임에서 돌리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실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R이나 이런 것들 모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제 언어 호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뭐 루비로 되어 있는 부분, 파이썬,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R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래밍 내에서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래서 플롯 그 지금 수치나 이런 것들을 플롯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웹 서비스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랄의 이제 목표가 굉장히 빠른 이제 스타트업,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합.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앞부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런 이슈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플로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고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오픈JDK 많이 쓰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프로세서 굉장히 잘 구현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선은 썼을 때 저희가 특별한 최적화 안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성능상으로 이점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붓헙이나 이런 것들 네이티브 이미지 통해 가지고 더커라이제이션 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구동 가능하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코드 만드는 부분들은 자바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는데 간략하게 이제 질문 혹시 하실 것도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받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들으시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성우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아마 저기 그라운드 브레이커에서 공유가 될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면은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나 그런 커머셜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하고 있고 요즘은 오픈소스가 대세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서버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N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또 지금 서비스 하시는 것도 그냥 서버리스를 온프라미스에서도 좀 구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 그랄 같은 경우에도 좀 적용해 보시고 성능 향상 측정해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많이들 좀 쓰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